여러분, 백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소를 잡는 도축업자, 혹은 사극 드라마 속에서 양반들에게 굽신거리는 천한 신분. 우리는 그들을 조선의 가장 밑바닥 계층, 천민 중의 천민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사실은 우리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조선 팔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범죄 집단이자 노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양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모순적인 존재. 오늘은 역사책이 감추고 싶어 했던 백정의 진짜 정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백정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조선이 아닌 훨씬 더 먼 과거인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고려시대의 백정은 우리가 아는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실한 자영농, 즉 평범한 백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수나라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본래 군역 같은 직역이 없는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행정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도축업자 백정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진짜 이름은 고려시대의 화척, 양수척 혹은 무자리라 불리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토박이가 아니었습니다. 거란, 여진, 심지어 몽골 등 북방에서 흘러들어온 유목민족의 후예들이었죠.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유랑하다가 흘러들어온 이들은 정착 농경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1000년 전 한반도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들은 우리말에 서툴렀고 생김새도 달랐으며 무엇보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다. 바로 사냥과 도축, 그리고 버드나무로 고리를 만드는 것이었죠. 구한말 기록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묘사가 등장합니다. 조선 아이인데 눈이 파랗고 머리색이 젓갈색이다 라거나 서양인과 비슷하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백정만의 특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북방 유목민족의 피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들은 고려 사회에 섞이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며 짐승을 잡고 때로는 외구로 위장해 민가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군 세종대왕은 이 골치 아픈 이방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제 그들을 천한 이름인 화척이라 부르지 말고 일반 백성과 똑같이 백정이라 불러라. 세종은 그들을 양인으로 인정하고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서로 결혼도 시켜 한민족으로 완전히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끔찍한 역효과를 낳고 맙니다. 왜일까요? 원래 백정이라 불리던 일반 농민들이 길길이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저런 짐수만도 못한 놈들과 우리를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기존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백성이라 칭하고 오히려 화척들을 백정이라 부르며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뜻이었던 백정이 순식간에 최악의 욕설로 변질되어 버린 역사적 아이러니였습니다. 동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뼛속까지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농사는 지옥과도 같았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다시 말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살인, 강도,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조선 전기, 전국의 감옥에 있는 살인 강도범의 절반이 백정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적단을 조직해 관할을 습격하기도 했고 그 유명한 임꺽정 역시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관군조차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을 타고 활을 쏘아대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백정은 단순한 천민이 아니라 조선 내부의 통제 불가능한 적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묘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조선은 소를 잡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양반들은 소고기에 환장했습니다. 몰래 소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오직 백정뿐이었습니다. 위험수당이 붙은 소고기 장사는 엄청난 폭리를 남겼습니다. 양반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뒤로는 어지간한 양반보다 더 부유한 거부 백정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비단 옷도 못 입고 기와집도 못 짓고 결혼할 때 가마조차 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평민 아이를 만나도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했습니다. 돈은 넘쳐났는데 인간 취급은 받지 못하는 현실. 그들의 분노는 6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백정의 장례식에 꽃상여를 쓰려다 양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백정들이 돈으로 더 화려한 상여를 만들어 시위했다는 일화는 그들의 억눌린 한을 잘 보여줍니다. 1923년 봄 경남 진주. 억눌려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향이라. 백정들은 형평사를 조직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인권운동, 형평운동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도 참사람이 되고 싶다. 돈이 많았던 백정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며 신분 상승을 꿈꿨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박서양처럼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호적에 붉은 점을 찍어 그들을 여전히 도축업자라 낙인 찍고 감시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같은 조선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백정놈들이 우리와 맞먹으려 드느냐. 1925년 예천에서는 백정들이 권리를 주장하자 일반 농민들이 형평사를 습격하고 백정의 집을 부수고 가족을 구타하는 예천 형평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던 광란의 며칠. 그것은 단순히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폭력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혐오는 거짓된 전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백정각시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을 축제 때 백정의 아내를 끌어내 희롱하고 태우고 놀았다는 끔찍한 풍습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백정과 옷깃만 스쳐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백정의 아내와 접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아마도 형평운동 시기 신분 상승을 꾀하는 백정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만들어낸 왜곡된 사건들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는 없는 사실조차 만들어내어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을 백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육가공 기술자, 정형사라는 전문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TV에서는 스타 셰프들이 고기를 해체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마장동의 칼잡이들은 마이스터로 대우받습니다. 자격증이 생기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물론 수백 년간 굳어진 편견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뽑힐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낡은 혐오의 시선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손기술은 마이스터의 경지로 존중받으며 백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낙인이 아닌 그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의 이름으로 박제되고 있습니다. 실력과 직업정신이 신분보다 앞서는 시대,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전문가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정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일은 우리 안에 내재된 배타성을 성찰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피로 시작해 가장 낮은 곳의 천민으로 전락했고 때로는 사회를 위협하는 범주자로 내몰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쥔 칼끝에서 조선의 풍요로운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짐승을 잡던 그들의 칼은 역설적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혐오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고기 한 점의 마블링 속에는 단지 맛과 영양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무려 600년이나 걸려야 했던 우리 사회의 더딘 성장통과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스스로 존엄을 쟁취해낸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 서려 있습니다. 백정, 그들은 단순한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차별의 벽을 넘어 평등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